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여러분 사모펀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본 적은 많지만 막상 직접 사모펀드에 투자해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인데다 상품당 가입할 수 있는 인원도 49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사모펀드의 투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소 가입 금액 500만 원부터 재간접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공모펀드가 한 2년 전부터 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재테크 트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한 것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내놓은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인 타임폴리오 위드타임에 2주 만에 1,00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만에 900억 원이 모였고 2주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현재 모인 이 상황입니다. 최근에 공모운용사로서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인가를 받은 후에 처음 내놓은 이 상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타임폴리오와의 일문일답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모펀드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계좌수 제한과 1억 원이라는 최소 가입 금액 문턱을 넘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내놓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운용사와는 달리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에 담는 피투자 상품이 모두 타임폴리오에서 직접 운용한 기존의 사모펀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가 있는데 여기 편입한 주식형, 메자닌, 채권형, IPO 펀드 등 다양한 상품들은 기존의 타사에서 운용하는 것들이었던 것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임폴리오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사모펀드 중에서 멀티 전략으로 운용이 되는 11개 펀드에 우선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11개 펀드에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을 연환산을 하게 되면 9%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봤을 때 일단 주식 쪽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롱숏 전략과 또 그리고 해외 주식 롱숏 전략의 비중이 크게는 8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 투자 40%, 글로벌 매크로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합해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 투자, 이벤트 드리븐 등을 통해서 연환산 9%대의 수익을 기록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11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재간접 공모펀드라고는 해도 큰 틀에서의 전략만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인 공모펀드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좀 알 수 없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펀드평가 최화학연구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2017년 5월 처음 출시된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는 헤지펀드의 자기 자산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달 1일부터 일반 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최소 투자 금액 규정을 폐지하여 앞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펀드가 담고 있는 다수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보수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익률로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공모 운용사 인가를 받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는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보시면 2017년 9월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알 수 있고요. 일단 미래에셋 스마트 헤지 펀드 셀렉션 펀드가 1,500억 원 정도로 가장 큰 운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단 2주 만에 이렇게 타임폴리오 위드타임이 1,000억 원 가까운 운용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에 띄는 선방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삼성솔루션 코리아 플러스 알파가 230
130억 원 정도, 신한 BNP 파리바의 헤지 펀드가 116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설정된 KB 헤지 펀드 솔루션 같은 경우 54억 원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좀 큰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미래에셋이 가장 높네요. 10.2%로 좀 돋보이는 설정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설정된 KB 같은 경우가 4.1%의 수익으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그렇게 뚜렷하게 긍정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타임폴리오 위드타임이 많은 자금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수익률로도 보답할 수가 있을지, 이런 점들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무재간적 공모펀드에는 더 많은 투자 기회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500만 원으로 설정한 최소 투자 금액 규제를 최근 폐지한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상품 출시와 함께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사무재간적 공모펀드 시장이 큰 인기몰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